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딱딱한 시간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필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의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업을 해가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업을 검토하시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용기, 저런 인간도 사업에 성공하는데 나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근데 지금 표정은요, 어떤 표정이냐면요, 그래 떠들어 봐라, 약간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저 진짜 대충 하고 갑니다. 네. 이왕이면 강사와 여기 계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동해서 좋은 강의로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입꼬리도 올려주시고, 네. 째려보지 마시고 눈을 좀 예쁘게 떠주시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접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자, 태어난 지 딱 오늘 17,965일 됐습니다. 이러신 분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뭐 계산이 되셔서 그런 거예요? 620개월 27일 차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살 깎아주는 바람에 원래 50이어야 되는데 49이 이제 오래 됐습니다. 정말 더럽게 오래 살았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전문대라고 부르는 2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93학번입니다. 9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구나. 나는 93년생인데 이러시는 분들 이 안에 계실 수 있겠죠. 95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는 뭘 전공했냐면 시각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네. 2년제로 나왔지만 나름 미대 오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해가지고 97년까지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전공을 한 게 이제 시각 디자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 회사들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대한민국에 IMF가 터졌죠. 그러니까 회사를 저는 나름대로 꾸준하게 좀 다니고 싶었으나 들어가는 데마다 어떻게 그렇게 회사들이 자꾸 망하던지,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좀 전전을 하고 옮겨 다녔었고요. 나중에는 유통을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용산에 가면 전자상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상가에 가서 정말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구루마 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부터 유통을 차근차근 배워 올라갔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있죠?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이동되는 걸 보면서 저거를 모르면 이제 돈 벌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된, 그리고 웹마스터 뭐 이런 과정들을 다 이수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갔던 거는 2002년도에 구스닥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구스닥이 어떤 회사냐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저기에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용산에서 열심히 오프라인 유통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학원 가서 온라인 유통을 열심히 공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커리어를 좀 쌓고 싶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이런 회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입사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이제 딱 보러 가는데 면접을 대표이사랑 1대1로 시키더라고요, 이 회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겁없이 면접을 봤는데 대표이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뭐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오프라인 영업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물건이 팔리고 어떤 곳에서 물건이 싸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확하게 밑바닥에서부터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채용을 해주시면 제가 이 구스닥이라는 쇼핑몰에 MD가 되어서 최소한 컴퓨터 주변기기, 소형 가전, 그리고 디지털 가전 요 4개의 카테고리는 딱 3개월 만에 대한민국 탑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딱 장담을 한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겠습니까? 이랬겠어요? 말뿐인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콧방귀 끼듯이 그냥 뭐 이러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야 도저히는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를 더 승부수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3개월 동안 월급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약속이 지켜지면 밀렸던 3개월 월급 다 주시고 저 정식으로 채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새끼가 또라이긴 한데 어쨌든 3개월 동안 저라는 사람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제가 진짜로 저 구스닥이라는 회사의 쇼핑몰에 컴퓨터 주변기기, 소형가전, 디지털 가전 이 4가지의 카테고리를 대한민국 탑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와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MD라는 게 뭐예요? 쇼핑몰의 MD라는 게 물건 싸게 나오는 거 잘 소싱해서 최저가 맞춰가지고 잘 팔면은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1개월 차에 600% 성장, 2개월 차에 1400%, 3개월 차에 1800%의 성장을 시켰어요. 매출 성장을. 자, 그러면 제가 매출 성장을 시켜서 회사가 어쨌든 그만큼의 돈을 벌어갔다면 저한테 그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는 그러던가요? 아니, 제가 2배를 벌게 해주면 저한테 월급을 2배를 주는 회사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정해진 연봉 안에서 월급을 또 받습니다. 저는 딱 이거를 느끼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뭐라고 그래요? 속담에 보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 이거 있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회사에 회식을 하는데 거기 대표이사님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너 어떻게 또 정확하게 대표이사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제가 앉게 됐어요. 회식 가면 뭐예요? 술 마시죠. 네. 술을요 제가 일부러요 엄청 마셨어요. 한마디 하려고. 기대되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마디를 그래도 나름대로 점잖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표이사님 때 제가 술이 조금 취해가지고 식기가 올라서 용기를 탁 내서 뭐라고 여쭤봤냐면 사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근데요? 얘기해보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딱 얘기를 하죠. 혹시 사장님의 이 사업 플랜 안에, 사업 계획 안에 저 김지환에 대한 성공 계획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이거 일반적인 상식에서는요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딱 그 상황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 주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싸하게 얼어붙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옆에 부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부장님이 팔꿈치로 제 빡 얼꼬리를 치면서 귓속말을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조용히 하고 술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딱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대표이사님의 얼굴을 다시 봤거든요.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때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여러분 일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제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게 그때였어요. 그러고서 제 나름대로 뭘 하냐면 2003년에 이 회사를 퇴사를 하는 거죠.
사표를 딱 쓰고 나왔더니 이 회사가요, G마켓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거 그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이 회사가 G마켓이 됐고 제가 여기서 돈을 잘 벌어가고 했더라도 저는 남 밑에서 일하는 종일 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간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든 남 밑에서 일하는 종이고, 이런 얘기 쓰기 싫은데 윗대가리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뭘 하느냐? 2003년에 사업의 도전을 딱 시작을 해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느냐? 제가 알고 있는 게 유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마케팅 컨설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싱, 상품을 소싱해서 대신 팔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대한민국의 모든 오프라인 유통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사업체를 통해서요, 정말 굉장히 큰 돈을 벌어요. 그리고 정말 잘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험이 없는, 인생의 경험이 없는 젊은 놈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느냐면, 간이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가 뭘 하느냐? 제조업에 손을 댑니다. 이때 당시에 집안마다 하나씩 다 들이기 시작했던 홈시어터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즘에는 집에 이런 거 거의 잘 안 갖고 있죠. 왜냐면 TV 자체가 사운드가 좋고 아니면 뭐 사운드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홈시어터를 따로 놓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홈시어터를 집집마다 하나씩 구비할 때요, 야, 저거다, 홈시어터를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갖고 와야겠다 해서 이 사업을 딱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조가 쉬워요? 수입이 쉬워요? 노가다 뛰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리고 바텐더도 했어요. 네. 요거 있죠? 바에서 칵테일 타는 거 있잖아요. 저 칵테일 기가 막히게 삽니다. 네. 요 칵테일 타는 바에서 바텐더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저 바텐더 생활을 하는데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저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저 바텐더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매일 밤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손님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정말 개근상 줘야 돼, 그 손님.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와인 2잔 맞고, 두 잔 마시고 집에 갑니다. 그 다음날 12시가 되면 정확하게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와인 2잔 마시고 가요. 그 친구 이름이 임경섭이라는 애예요. 그냥 제 친구입니다. 나중에 이제 친구를 먹은 거죠. 나이도 동갑이고 맨날 12시만 되면 와가지고 와인 2잔 먹고 가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나중에 친구를 먹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야, 지환아, 오늘 일찍 끝나면 나랑 밖에 나가서 소주 한 잔 더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따라 왠지 소주가 땡겨가지고 같이 나가서 소주를 한 잔을 했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지환아, 너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아는데 너도 이제 안정적인 좀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서 지금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다녔던 직장이 어디냐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저한테 어디에 지원하라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가방끈도 짧죠? 그죠? 예. 네. 공무원이 될 만한 경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말이 되냐? 서울시에서 나를 왜 뽑겠냐? 저것 해보고 사업에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새끼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지원해 볼게.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뭐 저의 계획이랑 전혀 없던 일이죠. 그리고 제가 서울형 2030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라는 곳에 팀장이 돼서 제가 저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굉장하죠. 네.
이거를 이렇게 긴 역사를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사람도 좀 드물 거예요. 자,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2010년 3월에요. 누가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창업팀이 여러 개 팀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창업팀에 속해 있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여성분은 20대 초반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일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둘이 좀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저한테 김 팀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살갑게 지환이 오빠라고 불러주는 분이었어요. 같이 살아야지 뭐. 뭐 갑자기 같이 살아요. 여러분 20대의 아리따운 여성분이 오빠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 내가 지금 서울시에서 창업 프로젝트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 인생과 꿈의 실현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대요. 근데 이 일은 일단 휴대폰 개통을 좀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제 휴대폰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치면서 휴대폰 하나만 바꿔주면 안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엔텔레콤은 단말기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심만 딱 바꿔가지고 그냥 통신사 이동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제가 저거 할 때만 해도 저 2010년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바꿔야 됐어요. 가입비도 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친구가 휴대폰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왜요? 왜요? 이쁜데 오빠라고 불러줬잖아. 그러니까 제가 두 마디도 안 물어보고요 이렇게 대답해냈어요. 갖고 와. 그 다음날 단말기 몇 개를 이렇게 쇼핑백에 넣고 서류 몇 장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요 단말기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쿠키폰입니다. 쿠키폰. 네. 이거를 딱 선택을 하고 이제 가입 서류를 써야 되잖아요. 가입 서류를 딱 거의 다 쓰고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빠 잠깐만 이러더니 갑자기 요금제에 대해서 자기가 좀 설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대한민국에는 뭐 이렇게 후불요금제라는 게 있고 한데 선진국에는 선불요금제를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 요금제인데 선불요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하냐면 야 조용 그만 스톱. 그러니까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해 그냥. 오빠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나한테 돈 되는 걸로 해. 그리고 저희 팀은 우리 사무실에 있던 4명을 더 불러다가 개통을 같이 시킵니다. 쫙 앉혀놓고. 오빠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죠? 아니 선불이건 후불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돈 넣고 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통화하는데 문제 생겼을까요? 문자 보내는데 문제 생겼을까요? 이제 데이터도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휴대전화를 쓰는데 나는 통화하고 문자만 보내면 돼. 근데 어느 날 아이씨 컬러링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 전화를 보니까 다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컬러링을 하나 넣어야겠다. 부가 서비스를 하나 넣으려고 자, 저는 KT 선불 쓰고 있죠. 그럼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죠.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어떻게? 그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검색해야죠, 여러분. 네. 그래서 네이버를 딱
키고 주 NR 커뮤니케이션을 검색을 탁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한테 뭐라고 알려줬을까요? 주 NR 커뮤니케이션 다단계라는 답을 딱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뭐야? 별로 깜짝 안 놀랐어요. 뭐 세상에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별로 깜짝 안 놀랐어요. 근데 이 생각은 했어요. 와이씨, 예쁜데 다단계를 하는구나. 예쁜데. 예쁜데 좀 다단계를 하네. 요 정도 생각이 들고서 어쨌든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두 달이 지나서 2010년 5월에 아침에 딱 출근을 해가지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에 편지가 하나 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탁 열었더니 지완 오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가요 말로 들어도 설레는데요 글씨로 전해 듣잖아요 심장이 꽤나 울렁울렁합니다. 이게 뭐라고? 지완 오빠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를 들고요 내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거 들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또 펴봤어요.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오빠, 지난번에 핸드폰 바꿔줘서 너무 고마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너 도움되는 걸로 해. 거기에 4명을 더 불러다가 개통을 시켜줬어요. 오빠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떠한 사람들과 하고 있으며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꿈을 키워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대요, 나한테. 그러면서 편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지네들끼리 어딜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1박 2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어떠한 사람들과 하면서 어떠한 꿈을 키워가는지 그 1박 2일 동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스 해야 돼요? 노 해야 돼요? 훅 갔으니까 예스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다단계라는 걸 안다니까요. 예스 해야 돼요? 노 해야 돼요? 아유, 정확하게 나는 예스다. 손. 오, 대부분 남성분들일 줄 알았어요. 나는 노우다. 노우가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문자를 보내요. 시간 꼭 낼게. 왜요? 다단계고 나발이고 예쁜데 오빠라고 불러주는데 1박 2일 어딜 가재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서 2010년 5월에 비상그룹 BTS라는 데를 가는데 저는 이 실체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다단계인 줄 알면서도 왜 따라갔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따라갔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 스폰서들 있죠. 자기 스폰서들을 굉장히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하여튼 자연스럽게 저를 몇 번 만나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커피 한잔 하는 시간에 밥 이렇게 같이 먹는 거,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 그 시간을 몇 번을 만들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고 너무 배울 게 많고 너무 건실한 사람들이고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너무 인간성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다단계는 맞는데 저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다단계 비슷한 건가? 혹은 다단계라도 남 피해주거나 이상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어렴풋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여러분들 인맥에 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한번 제대로 초대해서 이 사업에 골인시키고 싶으시다면 스폰서님이랑 그 중간에 정식으로 초대하기 전에 몇 번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면요. 어디 앉혀요? 처음에 오면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죠. 그래도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오,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저는 아주 괜찮았어요. 딱 무슨 생각만 들었냐. 저 강사가 얘기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박이다. 와, 통신으로 저런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와, 대박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비전 강의를 하더라고요. 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간 보상 플랜 강의까지 딱 들었더니 이미 사업 다 끝났어 막. 와, 한 달 만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딱 저 BTS를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업무에 복귀를 하고 혼자 막 생각하는 거죠. NR 커뮤니케이션 사업 저거 내가 저 부업으로 해가지고 정말 몇 달 만에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막 계산해 보니까 막 3달만 지나도 한 1000명 정도 들어와 있을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노동부에서 왜 전화가 왔느냐. 제가 하던 서울시에서 하던 일이 말하자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원래 어디서 해야 돼요? 서울시라는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중앙기관인 노동부에서 해야 돼요? 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정감사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한 거예요. 야, 서울시도 일자리 사업을 저렇게 훌륭하게 해내는데 니네는 노동부가 돼가지고 뭐하냐? 약간 이런 질타를 들은 거예요. 그 노동부에 비상에 걸렸겠죠. 그 노동부에서 저한테 딱 전화가 온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원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건 잘 못해요. 근데 어디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놓는 건 잘해요. 그렇죠. 이른바 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리 옮기시라. 노동부로. 일자리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좋지만 노동부에 어서 옮겨서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해줄 테니까 정말 그럴싸한 정말 더 규모가 큰 일자리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조금 이렇게 모양새가 떨어지잖아요.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이제 이른바 딜을 해야죠, 딜. 뭐 해줄 건데요? 근데 제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자, 제가 그래도 5급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NRC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NRC 사업을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NRC 사업만 하자니 이게 또 5급 특채가 너무 아깝고. 한마디로 안전빵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못 내리겠어요. 저는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배종그룹장한테 물어봐. 제가 그때 배종그룹장님은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 여자한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근데 요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남편한테 물어보거나 아내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저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현명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제 머릿속에서 리스트를 쫙 뽑았어요. 그리고 한 명을 딱 골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시네요. 이금용 회장님입니다. 이금용 회장님. 옥션의 대표이사. 그리고 그 옥션을 이베이에 매각시킨 그 어마어마한
매머드급의 M&A를 성사시킨 이금용 회장님. 그리고 이니시스라는 것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셨고,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그리고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제가 그 구스탑 G마켓에 있을 때 닿은 연이 있어서 연락을 드려서 제가 한번 만나 뵙기를 청했고, 이금용 회장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물어볼 거면 이런 분한테 물어봐야죠. 찾아가서 딱 물어보죠. 회장님, 제가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금용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했더니 이금용 회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 회사 건전하고 정말 괜찮은 회사이고 나 그 회사의 강의도 가끔 나가. 실제로 이때 이금용 회장님이 NR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오실 때였어요. 오, 괜찮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되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노동부에 잘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지,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금용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나의 더 답변을 주셨냐면 이러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만약에 네가 네 인생의 성공,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너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다면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잘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렇죠. 뭐래요? 그 회사 괜찮대요. 두 번째, 네 꿈을 이루고 네 성공을,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네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좋은 방법이 뭐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 이때 모습 보세요. 수염 막 덥수룩하게 기르고 귀에 막 피어싱 막 박혀 있고 난리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 깎고 피어싱 빼고 전업 딱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염을 오래 기른 사람이요, 수염을 밀고 밖에 나가는 거는요, 빤스바람으로 밖에 나가는 기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돈이 막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시 부업을, 보험 영업, 그리고 신용카드 모집 영업 이런 겁니다. 근데 보험 영업은 제가 딱 보니까,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너무 무거워. 이거는 NRC를 하기에는 좀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좀 더 가벼운 카드, 신용카드 모집 영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핫했던 신용카드 회사 현대카드. 그리고 영업은 어디 가서 배우래요? 영업은 강남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강남 영업소에 찾아가서 영업사원으로 제가 일을 딱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울시도 때려쳐, 노동부 5급 특제도 발로 차, 그리고 NRC 전업을 딱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부업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제 마음이 괜찮았겠어요? 괜찮았겠어요? 영 좋지 않죠. 그런데 제가 이 부업을 하러 갔던 거기서 제 인생에 엄청난 행운을 만납니다. 그 행운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안 나와. 나오기 싫은가 보다. 요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천세운 스타 다이아몬드 사장님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N텔레콤 출범하고 가장 최단기 안에 1000회선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사업 굉장히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오다니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또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천세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현대카드에 딱 들어갔는데, 저분이 제가 이제 현대카드 강남영업소 제 1팀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 1팀장이 이분이었는데, 팀 회식을 할 거 아니에요. 팀 회식을 하면 술을 엄청 좋아해요. 술을 막 마시다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또 빨리 취해요. 취해가지고 나는 진짜 다단계 다짜도 안 꺼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지 혼자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제가 이 강의의 질이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갑자기 술 먹어서 취해가지고 이런 거. 다단계 하는 새끼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씨. 천세훈 씨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씨. 왜 그래, 나한테.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이 사업의 비전을 본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정말 사업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초대가 됩니다. 초대가 돼서 어디를 왔냐면, 센터에서 원데이 세미나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원데이 세미나에 딱 온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딱 기억났다. 그때 비전 강의를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박상현 그룹장님이 비전 강의였어요. 딱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란히 앉은 거예요. 이 인간이 쪽팔리게, 나는 세미나라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추리닝에 쓰레박스 끌고 이리 왔어요.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통신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강의하다 보면은 통닭집이랑 통신 대리점 수익성 비교해줘. 이른바 통통 비교. 그거를 딱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PPT 강의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 판소로 했거든요. 칠판에다가 강사님이 통닭까지 딱 썼어요. 통닭까지 딱 쓰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하하하하 통닭 맛있겠다. 이거 뭐 강의를 듣는 건지 장난을 치러 온 건지 막 계속 강사가 무슨 말만 하면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거 하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 쪽팔려 죽겠고, 이 새끼 괜히 데리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전강의가 이게 다 끝났어요. 자기 에너지 사업 하겠대요. 다단계 하는 새끼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놈이 비전을 딱 제대로 봤는지 자기 에너지 사업 해야겠대요. 그러면서 같이 부업으로 사업이 시작돼요. 부업으로 하실 거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입니다. 자, 부업으로 하실 거면요, 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 어디에 살았냐면, 경기도 일산에서 한참을 위로 올라가면 경기도 파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카드 출근을 어디로 해야 돼요? 강남구 역삼동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삼동에서 퇴근을 하면 집으로 가요? 센터 가야 돼요? 센터 가야죠. 천세훈 사장을 차에다 밀어놓고 센터로 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출퇴근하던 센터는 가산동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 이동거리 평균 130km예요. 지금 여기는 초록색이지만 제가 출근할 때는 여기가 새빨간색이에요. 센터 갈 때도 6시에서 7시니까 여기가 새빨간색이에요. 무조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이동거리 130km에. 그래도 사업인데 저 정도는 하는 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저걸 매일 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이 센터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사무실이 어디예요? 센터예요. 여러분들이 종업원으로 취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사장님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센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도 처음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장님들 중에도 여전히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멀어요. 시간이 없어요. 센터 가면 너무 늦게 끝나요. 그리고 이거 인생 바꾸는 사업이에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주는 사업인데 이 거리가, 이 시간이 대단한 겁니까? 뭐 다 출근하기 싫다. 그래도 센터는 안 갈래긴다. 뭐 그런 것인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좀 정확하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스폰서님, 저 NRC 전업하려고요. NRC 전업하려고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 당시에 천세훈 사장님이 현대카드에서 받아가는 월 수당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제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벌어갈 때였어요. 그리고 둘이서 나름대로 영업판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업판만 그냥 대충만 돌려도 월 500에서 600 정도는 그냥 쉽게 벌어갈 수 있는 정도의 판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인간이 어느 날 그 영업 코드를 해촉을 해버리고 NRC 전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천세훈 사장님이 이렇게 해요. 지금 벌어가는 돈도 좋지만 이왕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도 결과가 안 나오고 내가 언제까지 다 늙어서도 이 마감의 압박에 시달리는 이 영업판에 있기는 싫다. 그래서 자기는 과감하게 이걸 버리고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으로 전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쵸? 멋있죠?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야 인간아, 여기 지금 돈 잘 벌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하면서 NRC 사업은 사업대로 그냥 쭉 하면 되지. 어차피 하루 이틀 안에 나올 결과 아닌데 천천히 이거는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한 달에 600, 700, 800을 번다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 현대카드라는 부업 왜 했어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천세훈 사장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가끔은 이렇게 스폰서보다 파트너의 말 한마디가 스폰서를 경각시킬 때가 있어요. 다 우리는 스폰서, 파트너, 아래 위 관계를 뛰어넘는 서로 배움을 우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 저도 현대카드 해촉하고 NRC 전업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2달만 있다 할게요. 그리고 2달을 조금 더 빼먹은 다음에 어쨌든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NR 커뮤니케이션 전업으로 다시 시작을 했죠. 결단의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시는 분들은 이 결단의 순간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거나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기셨을 때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세훈 사장님이랑 이제 전업도 했으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요. 사업하다가 보니까 스폰서 한 명이 저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데요. 슉 하고 사라지고.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슉 하고 사라지고.
스폰서 한 명이 말도 없이 슉 하고 사라지고 스폰서가 하나 둘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스폰서가 한 명도 없네. 여러분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은 저는 타 네트워크는 해본 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에서 나의 성공은 스폰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맞아요. 스폰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저는 그 영향력을 받을 스폰서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안 올 거지만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조상 찾기 하셔야 돼요. 조상 찾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폰서가 오늘 싹 다 없어졌어. 그러면 위로 스폰서 거기에 스폰서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최소한 누구는 만난다? 그룹장님은 만난다. 그러니까 저도 조상 찾기를 하다 보니까 그룹장님이 딱 있더라고요. 누구? 제가 있던 게 뭐냐면 배종 그룹장님이었어요. 배종 그룹장님 C라인에 나는 스폰서가 여기밖에 안 남은 거야. 감재훈 스폰서님 계셨지만 제주에 계셨고 박부성 스폰서님 계셨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룹장님을 찾아갑니다. 전세훈 사장님 손을 딱 붙잡고 배종 그룹장님이 계신 그때 창동센터에 찾아가요. 그리고 딱 말씀을 드리죠. 그룹장님 저희 정말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희 좀 잡아주십시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좀 후원해 주십시오. 미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배종그룹장님의 후원이 쫙 내려왔겠죠. 어떻게 답을 아시네요? 여러분 절대 그런 후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후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후원을 쟁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후원은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쟁취하셔야 돼요. 어떻게 쟁취하시냐? 제 얘기 드릴게요. 그룹장님이랑 미팅을 하고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센터에 복귀한 그 다음 날부터 센터를 옮겼어요. 어디로? 창동센터로 옮겼어요. 그리고 밤마다 뭘 하느냐?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그룹장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누구누구 출근했고 저는 몇 시에 센터 출근했으며 오늘 어떤 강의를 들었고 파트너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오늘 누가 개통을 했고 오늘 어떤 누구 초대가 있었으며 다음 주 무슨 원데이가 있는데 거기 누가 초대를 할 예정이고 요즘에 이 파트너가 이래 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고 이러한 시시콜콜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문자로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보냈어요. 뭐 한 거예요? 그룹장님 저 여기 있어요. 이거 계속 티내는 거예요. 답장도 안 와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몰라. 근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룹장님 저 여기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 후원해 주세요. 계속 신호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3달, 4달, 5달을 하니까요. 서서히 저한테 에너지가 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어떻게 오냐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랑 상담이라는 걸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과는요. 완벽하게 다른 내용의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스폰서는요. 여러분만 있어요? 나만 있어? 여러 명, 수명의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한 명을 딱 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명을 정하느냐? 리더로 성장할 사람. 그래서 조직을 또 복제를 하고 시스템을 복제할 누군가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후원이 내려오니까요. 야, 그 상담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NRC 사업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마감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시스템을 복제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파트너들을 후원을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깊이가 다른 후원이 있어요. 그
그거는 여러분들 기다려서 온다고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쟁취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할 사람이고 나의 성공이 스폰서님한테 그룹장님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게 사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려운 거 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을 걸었을 뿐입니다. 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룹장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내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을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는 승리한다? 졸려요? 재밌어요. 뭐는 승리한다? 존버 아시죠? 존버. 존버가 뭐예요? 존나 버티는 거. 존나가 욕 아니잖아요. 존나는 이제 뭐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 됐습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 그리고가 뭐냐? 시간과 장소가 결단되고 존나게 버텨야 돼요. 저 시간과 장소 결단이 뭐냐면 첫 번째 센터에 딱, 두 번째 스폰서에게 딱, 세 번째 행사에 딱 붙어서 뭐 하시라고요? 존나게 버티시라고. 이러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버 하십시오. 존버. NRC는 버티면 성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자꾸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회원가입만 해놓고 집에서 딱 침대에 가서 딱 버티고 계셔. 그 성공합니까? 그 성공되면 우리 회사가 잘못된 거지. 이 사업이 하면 안 되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센터에 딱. 센터는 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나와 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주는 공간. 내 사무실. 스폰서는 나에게 올바른 사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지도를 그려주며 나침판이 되어주는 사람. 행사는요. 내가 마인드가 떨어졌을 때 그만두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에너지를 충전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곳. 그 센터와 그 스폰서와 그 행사에 딱 붙어서 존버해 보십시오. 안 되면 기적입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뭐 여기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품 전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사업 많이 뭐 이것저것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거 하다가 결과 안 나오면 어때요? 좀 쪼그라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힘이 돼주는 곳이 어디예요? 센터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잘해보자고 응원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스폰서님이시잖아요. 그 나한테 열정을 다시 에너지를 그 열정을 충전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행사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버하신다면 성공 안 하실 이유가 없다. 성공 못 하실 이유가 없다. 저도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연말에 TV 시상식을 다 보니까 다 트로피 이렇게 멋지게 들고 스피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저거를 상자에 나무 상자에서 꺼내서 저걸 딱 들고 스피치를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고 싶으신 분, 나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 오늘 행사 끝나고 뭐 하시면 되냐면 다이아몬드 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컨벤션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무슨 스피치 할지 적으세요. 스타 가고 싶으세요? 스타 스피치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꺼내보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설레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뿜어내겠다라는 게 나올 때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는 크라운 다이아몬드에
스피치를 이미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달성하면 저는 프레지던트 마스터의 스피치를 적을 거예요. 프레지던트 마스터가 되면 임페리얼 마스터의 스피치를 적을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업 해왔는지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강의한 거 아니고요. 이제 서론만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해볼게요. 자, 제가 요즘에 사업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도적으로 간다. 여러분, 성공을 누가 대신 시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여러분 성공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업을 저도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수동적으로 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자꾸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우, 저 팀은 저런데 우리 팀은 왜 이래? 저기는 스폰서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스폰서는 왜 저래? 아우, 저 그룹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그룹은 왜 이래? 우리 센터는 왜 이래? 우리 라인은 왜 이래? 내 파트너들은 왜 그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올바르게 쓰시면 됩니다. 나 혼자만 올바르게 쓰면 그때부터가 정말 사업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주 메뉴를 시켰어요. 그 주 메뉴가 딱 나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허전해. 그래서 옆을 딱 봤더니 옆에는 막 샐러드도 있고 반찬도 막 있고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벽을 딱 봤더니 반찬은 셀프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지가 갖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NR 커뮤니케이션에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 그룹에 시스템이 없어요? 스폰서가 없어요? 그룹장님이 없어요? 행사가 없어요? 상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갖다 쓰시라고요. 갖다 써서 내 돈 벌어가면 된다고요. 성공 셀프입니다.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저는요 골드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원데이 세미나에서 골드 때부터. 왜 했는지 아세요? 스폰서가 없잖아. 그룹장님밖에 없는데. 강지훈 스폰서님 제주에 계시고 박필순 스폰서님 정신 못 차리다 군대 갔고. 그거 누가 강의해야 돼요? 파트너들이 초대하겠다는데 누가 강의해요? 센터에 원데이는 없고 내가 해야죠. 그건 트레이닝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파트너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강사 훈련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셀프입니다. 셀프. 또 이왕 하실 거면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키에 이런 얘기 있어요. Just do it.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해라. 일단 그냥 해라. 근데 여러분 사업은 안 그래요. 사업은요 just do it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은 don't just do it.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시라고요?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돈이 안 되지? 나는 왜 통신 소비자가 안 생기지? 나는 왜 이 좋은 크림젤을 못 팔지? 나는 왜 파트너가 생기지 않지? 나는 왜 시스템 복제를 못하고 있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just do it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스스로. 근데 그거를 지원해 주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있는 거잖아요. 상담과 고민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배우면서 한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부천역 BP의 제 테이블 위에 가면 제 테이블 왼쪽에는 항상 2권의 책이 올려져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책은요,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밑에 있는 책은 다음 주에 읽을 책입니다. 이거를 혼자 읽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 사임들과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책 한 권을 골라요. 그러니까 추천 도서를 고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리고 그 책을 함께 읽고 줌에 다 모여서 소감을 발표를 해요. 이걸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에나 커뮤니케이션 사업은요, 상품도 잘 팔아야 되고 사람도 잘 데리고 와서 시스템도 잘 복제시켜야 되지만 그게 다 되려면요, 내가 커져야 돼요.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크게 만들어줄 거 독서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소통하고 기록하고 소통한다. 여러분, 제가 이 에나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요, 그 말 이렇게 중간에 툭 들어가서 뚝 자르는 거 있죠. 말 자르는 거. 말 자르기 단수가 있다면 제가 아마 한 9단 정도 될 겁니다. 말을 딱 자르고 들어가서 저 혼자 확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상처를 빡 주고 끝내요. 그리고 뒤 딱 돌아서요. 말 자르고 상처 준 다음에 돌아서기 올림픽 종목이 있으면 저 금메달 자신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 파트너 사임이요, 누구를 초대를 한대요. 근데 파트너 사임이랑 상담을 해봐도 이 사람을 지금 초대해도 될지 말지 타이밍이 잘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한번 만나보면 되잖아. 그래서 가서 밖에서 만났어요. 어제 너무 즐거운 대화를 나눠서 너무 감사하대요.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대요. 뭘 대화를 나눠봐. 여러분, 경청의 힘이 그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BTS에 오고 막 그랬어요. 초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은 안 시켰어요, 그냥. 자, 그리고 저는 뭘 하느냐. 저 소통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제 책꽂이에는요, 공책 몇 권과 그 공책에는요, 파트너 사임들의 이름표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파트너 사임 중에 몇 분이 저랑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 미팅을 하시는 사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팅을 하는 건 좋은데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미팅을 하려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난주에 누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기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땡땡땡 씨 연락해 보셨어요? 아, 제가 연락을 못했네요. 그 다음 주에 받는다. 땡땡땡 씨 연락해 보셨어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끝까지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정말 단편적인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관계에 의한 무한 연속 소개 판매, 이렇게 부르죠. 뭐가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그리고 내가 스폰서인데 파트너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파트너의 감정의 흐름, 그 리듬을 잘 캐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뭐냐 하면 파트너 사장님의 역사 같은 거예요.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사장님이 지금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과거로 돌아가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왜 힘들지를 과거로 돌아가서 찾아낼 수 있다.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리듬을 파악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소통하고 기록하고 소통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정말 크게 얻어간 게 뭐냐면, 파트너 사장님과 내 마음이 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표현하고 싶은 뭐가 생겼어요? 이거를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언어의 마술사세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언어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렀다고요. 근데 이 서투른 언어의 표현을 상대방이 듣고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전달이 됐을까요? 제대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건 그냥 사건 그냥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더라. 끊임없이 그 과정을 탐구하는 데서 생겨나더라. 저는 스폰서라면 스폰서에 해야 될 일은 바로 파트너 사님들의 마음을 읽는 것.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스폰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꿈을 향해 간다. 여러분, 설레인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어 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어 보셨나요? 누군가는 마지막 연애 때 정말 너무너무 정말 폭신폭신한 설레임 아닙니까? 달콤하고. 근데 여러분, 꿈에 설레어 보셔야 돼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아니 다 떠나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다시 꿈으로 설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검토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NRC 사업부터 검토해야 돼요. 뭘 검토를 할 거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하는 거고, 와, 이 리스크는 내가 감당 못해 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도대체 이 리스크가 있습니까? 있어요? 시간 투자. 있어요? 참 정답이에요. 있어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에서 유일한 리스크는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투자한 시간 안에, 혹은 내가 시간을 정말 충분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무슨 리스크가 있다? 시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 시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해도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2013년 6월 1일에 찍힌 사진이에요. 컨벤션에 가서 제가 속해 있는 팀 사장님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2013년 6월 1일. 여기 현재 박부승 크라운 다이몬드 사인, 여기 여기 천세훈 스타 다이몬드 사인님이에요. 이때 왜 이 인간만 꽃을 들고 있느냐? 이 인간이 스폰서들을 제치고 혼자 에메랄드 승급을 합니다. 우리 둘은 루비인데. 시간 싸움에서 졌어. 아이씨, 짜증나잖아요. 짜증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요, 타 네트워크에서는요, 파트너가 스폰서의 직급을 역전을 하면요, 불이익을 주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NRC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트너가 내 직급 역전한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속은 좀 쓰려요. 근데 어쨌든 이때예요. 자, 우리 3명 말고는 다 얼굴에 뭘 해놨다? 모자이크 해놨다. 이유는? 다 집에 갔어요. 잘 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거 봐. 맨날 사람 들어와 봐야 하다 말고 가고 하다 말고 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또 집에 가고. 그 뭐야? 결과가 나와 저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이 3명이 어느 딱 20% 정도의 비율일 거예요. 맞아요? 살아남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80대 20 법칙 아세요?
목표점 딱 찍고 쭉. 근데 세상 일이 이래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이렇지만 실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 줄 사다리 매달려서 가서 여기서 물을 딱 빠져 홀딱 젖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에라 안 하고 여기서 멈춰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게 뭐가 돼요?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아유 힘들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리스크가 돼요? 여러분 시간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은 될 때까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당겨주실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스폰서 사장님일 수도 있고 파트너 사장님일 수도 있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리더 사장님들 그룹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똥이에요. 제가 작년 초에 꿈에서 엄청난 큰 똥이 나왔어요. 그 큰 똥이 집을 집어삼켰어요. 대박. 대박이죠.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엄청 좋은 꿈이에요. 뭐 해야 돼요? 복권 사야죠. 그 복권을 샀어요. NRC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 맞았어요. 아니, 내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1부터 45 사이에 6개를 고르는데 누구는 4등도 되고 3등도 되고 2등도 되더만 나는 어떻게 하나가 맞냐. 유효기간이 평생인 복권이 있습니다. 그 복권이 뭐예요? NRC예요. 이 NRC 사업이에요. 저는 지금도 설레입니다. 매일 그래요. 왜? 이 사업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아요? 몰라요? 이 사업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의 결과를 이 사업은 분명히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로또를 저는 가슴에 품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NRC라는 복권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설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요게 제 성공 구호입니다. 제가 온 김에 성공 구호 멋지게 하고 강의 끝나고 내려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이게요. 내가 변하면 내가 영향력이 커져서 주변에 또 바뀔 것이고 주변이 그렇게 바뀌면 또 내 영향력에서 세상이 바뀌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그리고 내가 결과를 만들고 내가 성공이 되면 내가 바라보는 주변이 바뀐다는 건 내 시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성공을 하고 내가 정말 자유를 갖는다면 내가 맞이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주인공이 되실 자격이 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회자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성공구 준비하면 제가 열정할게요. 제가 열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제가 열정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발사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네. 성공구호 준비! 열정! 하나, 둘, 셋, 발사!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연을 위해 김지한 파이팅! 존파!